2억 빚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 먼저 결론부터 말하겠다. 소원을 이루려면 3가지 규칙이 있다. 결과를 정하고 우주에 주문을 낼 것. 우주로부터 오는 힌트는 처음 0.5초 내에 곧바로 실행할 것. 말버릇을 긍정적으로 바꿀 것. 우주는 우주에 넘치는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장소이며 그 에너지를 눈앞의 형태로 만들어낸다. 이것이 우주의 성질이다. 그 에너지의 파동으로서 우주가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것은 그 사람이 믿고 있는 대상이나 말이다. 즉,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말버릇이다. 자기도 모르게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말. 즉, 말버릇은 본인이 마음속으로 믿고 있는 인생의 대전제라고 생각하면 된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과를 정하고 주문을 하는 것 뿐이다. 마음속으로 확실하게 정한 것을 분명하게 입 밖으로 표현하여 주문을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말버릇으로 갖는 것이다. 그렇다. 마치 각인을 시키듯 소원이 이루어진 상태를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침투시켜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커피숍에서 주문을 하는 것과 같다. 카페라테를 마시고 싶으면 카페라테 주세요 라고 명확하게 주문을 해야 한다. 뭔가 마시고 싶은데요 라는 식으로 애매한 주문을 하는 바보는 없다. 또한 커피를 주문해 놓고 혹시 커피가 아니라 홍차가 나올지도 몰라 라거나 주문은 했지만 커피를 내주지 않을지도 몰라 라고 걱정하는 바보도 없을 것이다. 우주에 보내는 주문도 마찬가지다. 보다 명확하게 결과를 정하고 주문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믿고 기다린다. 이제 잘못된 말버릇은 버리기로 하자.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 바로 완료형 말버릇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일주를 했다. 연봉 10억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명확한 결과를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사람의 일생은 영화 속의 내용과 같다. 정해져 있는 엔딩을 향해서 플레이하는 것이니까 해피엔딩을 설정하면 반드시 해피엔딩이 된다. 인생은 영화 속의 세계를 실제로 즐기는 것이다. 곤란한 상황에 맞서기도 하고 적을 쓰러뜨리기도 하는 과정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다. 사실 지구는 매우 특수한 장소다. 행동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것은 우주 전체에서 지구뿐이다. 우주라는 공간에서는 소원을 이루기 위한 행동 같은 것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하와이에 가고 싶다의 하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눈앞에는 하와이의 바다가 펼쳐지고, 카레를 먹고 싶다의 카를 생각하는 순간, 카레가 눈앞에 나타난다. 그렇다면 왜 지구가 존재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우주에서는 할 수 없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생각을 하는 순간에 무엇이건 형태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별 재미가 없다. 우주에 질린 패거리들은 스릴을 맛보고 싶어, 체험을 해보고 싶어,
행동을 하고 싶어. 성취감을 맛보고 싶어. 하면서 소란을 피운다. 그래서 우주는 굳이 지구를 만들었다. 굳이 행동을 해서 드라마틱한 경험을 즐길 수 있는 세계. 그것이 지구다. 즉, 지금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주인공인 영화 속에서 인생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결과는 주문을 이미 보냈기 때문에 남은 것은 그 과정을 즐기고 연기하고 플레이하는 것뿐이다. 우선 영화의 장르와 엔딩을 정하자. 액션 영화의 주인공이 될 것인지, 뜨거운 연애를 해서 해피엔딩을 만들 것인지, 자신이 주연인 영화의 캐치카피를 정하는 것이다. 캐치카피를 정했으면 결말을 향하여 그 역할을 충실하게 연기하면 된다.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도중에 아무리 비극적인 스토리가 전개된다고 해도 결과는 정해져 있으니까 안전하지 않은가. 마음껏 즐기면 된다. 단 잘 될 리가 없어 라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비극적인 스토리가 준비되어 있거나 엄청나게 강력한 적이 등장한다. 아니, 그런 말을 해서는 해피엔딩 자체를 설정하기 어렵다. 그 말이 어떤 영화를 만들 것인가 하는 주문이자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주에 주문을 보냈으면 결과는 정해져 있는데 왜 쓸데없이 잘 될 리가 없어 라는 생각을 해서 굳이 비극으로 만들려고 할까? 왜 난이도를 10으로 설정하려고 할까? 우주는 사사로운 정의나 정상 참작 등은 개입시키지 않고 법칙에 근거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오직 증폭시키는 장소다. 싫어, 그만해 라고 소리칠 때 그 전제가 나는 불행이 좋아 라는 것이라면 강력한 공격을 받게 된다. 물론 그런 상황을 즐기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가능하면 불행도 적당히 즐기는 쪽이 낫지 않을까? 우주에 정오는 없다.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우주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빛을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낮잠을 자고 있던 우주님은 시끄러워, 나 지금 낮잠 자는 중이잖아. 아,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 정리 좀 해. 라고 말하고는 베개를 끌어안고 코를 골기 시작했다. 나는 어이가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응? 이게 뭐지? 바닥에 뒹굴고 있던 것은 반년 전에 구입한 책이었다. 이미 비투성이었던 내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다는 마음으로 서점에 가서 집어든 책. 읽어보기는 했지만 당시에는 그 내용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던 책. 억지로 읽어보려다가 왠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덮어버렸던 책이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감사합니다를 5만 번 말하면 인생이 바뀐다고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를 5만 번 말하면 인생이 바뀐다고? 그렇게 간단히 인생이 바뀐다면 누구든지 바꾸지. 책값이 아깝다. 그렇게 중얼거리며 방 한쪽 구석에 던져 놓았는데 반년이 지나면서 그런 책을 구입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다. 책을 집어들고 책장을 넘겨보니 반년 전에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내용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나의 내부로 스며들어왔다. 도저히 같은 책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강한 공감을 느끼면서 그 책을 단번에 독파했다. 감사합니다를 5만 번이라. 그렇게 중얼거리는 나의 눈은 반년 전과는 전혀 다른 빛을 발산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한쪽 눈을 뜬 우주님이 귀찮다는 듯 이렇게 말했다. 어차피 한가하잖아. 너도 한번 해봐. 그래. 손님도 없고 어차피 할 일도 없어. 그렇다면 감사합니다를 5만 번 말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날부터 나는 틈이 있을 때마다 감사합니다를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가게 문을 열고 다시 닫을 때까지.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줄곧 감사합니다를 중얼거렸다. 무엇에 대해 감사하는 것인지는 생각해 보지 않고 무조건 감사합니다를 말했다. 10회를 외면 손가락 한 개를 구부리고 100회를 외면 노트에 정자를 적었다. 하루 7,000번은 중얼거렸을 것이다.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흐른 어느 날이었다. 갑자기 내 머릿속에 영상이 떠올랐다. 쌀의 왕겨 같은 것들이었다. 가슴 속 마음의 중심에 있는 왕겨들이 떨어지더니 그 안에서 하얗게 빛나는 무엇인가가 나타나는 그런 이미지였다. 아니, 단순히 빛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느낌이 드는 눈이 부실 정도로 환한 빛이 비치더니 내가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느껴졌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나의 내부에 존재하는 영혼이 우주와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었다. 그러고는 옷과 팔찌가 훨씬 더 잘 팔려나갔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에는 힘이 있다. 나는 그 사실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너무 단순한 이 구조에 맥이 빠진 나는 우주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 감사합니다로 인생이 바뀐다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왠지 맥이 빠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잘 들어. 맥이 빠진다고? 그 간단한 말을 왜 너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는데? 아니, 그게 너무 간단해서 그런 말을 한다고 인생이 바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죠. 그래? 그렇게 간단하다면 지금 기적만 일어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생각해봐. 매일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중얼거리는 사람이 네 주변에 얼마나 있지? 아, 없습니다. 그렇지? 없지?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부르는 말버릇이라는 거야. 너처럼 우주를 잊어버리고 잠재의식의 파이프가 꽉 막혀 있는 인간은 감사합니다 라는 말에 힘을 믿고 수천 번, 수만 번을 반복해서라도 파이프를 다시 깨끗하게 뚫어야 해. 감사합니다 라는 말에는 몸과 마음에 쌓여있던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어주는 힘이 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중화되고 우주 파이프가 깨끗해져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채워지기 시작해야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느낄 수 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후에도 나는 매일 손님이 없을 때 욕조 안에서 또는 잠들기 전에 감사합니다를 중얼거렸다. 어느 날 우주님이 갑자기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너 응용할 줄 모르는 거야? 응용이요?
감사합니다에 사랑합니다를 더해봐. 재밌는 일이 일어날 테니까. 그날부터 나의 감사합니다에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첨가되었다. 어떻게든 그런 말을 하는 횟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에 좋은 방법이 떠올랐다. 길을 걷다가 오른쪽 다리를 내밀면 감사합니다. 왼쪽 다리를 내밀면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기로 한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신체의 움직임에 맞추어 리듬을 타고 즐겁게 말할 수 있었다.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나는 신기한 꿈을 꾸었다. 내가 나를 향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꿈이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나는 말을 거는 내게 등을 보이고 무릎을 끌어안은 상태로 앉아 있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나. 하지만 무릎을 끌어안고 있는 나는 그런 말은 믿지 않아 라고 고개를 젓는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계속 중얼거리는 나. 하지만 지금까지 나를 무시해왔잖아. 앉아있는 나는 그렇게 말한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계속 중얼거리는 나. 그러던 중에 등을 돌리고 앉아있던 내가 얼굴을 들더니 끊임없이 말을 건네고 있는 나를 돌아보았다. 정말이야? 이번엔 진심이야? 말을 건네는 나는 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반복할 뿐이다. 정말? 진심으로? 그때까지 얼굴도 보이지 않았던 내가 또 한 명의 나를 바라보고 눈을 빛내기 시작한다. 다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중얼거리자 앉아있던 또 한 명의 내가 갑자기 쌓여 있었던 감정이 폭발하듯 주르륵 눈물을 흘리더니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나도 사랑해. 앉아있던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말한 순간 나와 나는 서로를 힘주어 끌어안았다. 나도 그래. 지금까지 너의 존재를 무시해서 정말 미안해. 가능성을 믿지 않아서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지금까지 그 말을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몰라. 그 말만 기다렸어. 고마워. 사랑해. 정말 이상한 꿈이었지만 잠에서 깨어난 나의 마음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편안했다. 그날 조깅을 하면서 나는 눈에 비치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다. 까마귀야 고마워. 오늘도 사랑해. 그렇게 말하면서 달리고 있는 나를 보고 우주님이 싱긋 미소를 지어 보였다. 너 어제 이상한 꿈 꿨지? 사랑한다고 계속 말해서 그런 걸까요? 또 한 명의 내가 자신을 믿어달라고 부탁하는 꿈을 꾸었어요. 이 꿈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꿈이 아니야. 너의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 대화를 나눈 거야. 너에게 의식이 있을 때는 현재의식이 너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의식과는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없거든.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요? 그래. 사랑합니다에는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을 연결하는 힘이 있어. 지금까지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만 사용했잖아. 하지만 네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할 때마다 그런 부정적인 분위기가 사라지면서 지금까지 어두운 기분에 잠겨 있던 잠재의식이 조금씩 기운을 되찾고
너를 믿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의 수가 지금까지 스스로에게 했던 부정적인 말의 수를 웃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잠재의식이 현재의식과 일체화되고 서로를 신뢰하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거야. 너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주 파이프를 깨끗하게 만들었잖아. 그리고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통해서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 서로를 이해하게 된 거야. 지금 기분이 어때? 왠지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 이제 잠재의식이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난 거야. 이제 네가 주문을 한 내용이 우주에 도달하는 힘은 6만 배로 증가한 거라고. 우주에 소원을 주문한 순간, 주문을 받은 우주는 즉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모습은 주문한 본인의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월 수입으로 1,000만 원을 원했지만 아직 아무런 수입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당신. 확실히 아직 주문한 내용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주문한 후 발생하는 모든 일은 주문한 내용이 이루어지기 위해 발생하는 것이다. 커피숍에서 커피를 주문하거나 인터넷 상점에서 무엇인가 주문을 한다면 그 배후에서는 누군가가 커피를 타거나 상점이 물건을 출하하고 배송업자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모습은 주방을 들여다보거나 인터넷 배송 상황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은가? 그와 마찬가지 일이 현실적으로도 발생한다.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다. 상사에게 칭찬을 받았다. 이런 기분 좋은 일도 있다. 회사에서 명퇴를 당했다. 연인으로부터 절교를 당했다. 이런 식으로 기분 나쁜 일도 발생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우주의 치밀한 계산대로 발생하는 사건들이다. 현재의 회사에서는 월 1,000만 원의 월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연인과는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우주는 모든 것을 알고 움직인다. 애당초 히로시가 불과 40년 만에 얻은 눈꽃만큼의 경험과 지식을 우주에 있는 무한대의 정보량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상상할 수 없는 훌륭한 지혜, 방식 등이 우주에는 무한대로 존재한다.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어떻게 목표 달성과 연결하는가 하는 것은 우주가 생각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주의 힌트를 받아 행동하고 말의 힘을 최대한 살려 주문의 힘을 강화하는 것이다. 주문의 힘을 강화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선 우주의 힘을 믿는 것이다. 이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하는 식으로 현재 의식으로 생각하고 멈추어서는 안 된다. 우주가 달리라고 하면 일단 달려야 한다. 그리고 발생하는 모든 현상에 대해 이렇게 말해야 한다. 그래, 이것으로 소원이 이루어졌어. 우주에 주문을 했으면 그 후 발생하는 모든 현상에 대해 이 말로 연결 짓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이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사 연인이 배신을 하더라도, 갑자기 가게가 파산을 하게 되더라도, 일에서 실패를 하거나
예상치 못한 괴로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래, 이것으로 소원이 이루어졌어. 라고 진심으로 믿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주는 매우 드라마틱하고 섬세한 감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주문이 진심인지 항상 확인하려 한다. 그런데 주문을 한 본인이 소원을 주문했는데 왜 원하지도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 우주에 보내는 강한 시기심이 우주에 전달되고 주문을 믿지 않는다는 강한 의지가 전달되어 버린다. 난 이제 틀렸어. 나는 빚을 갚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하자. 이 주문이 쌓이고 쌓여 눈앞에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만 나타난다.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진심으로 그래, 이것으로 소원이 이루어졌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말을 한 번 할 때마다 주문은 쌓이게 되고 주문의 힘이 점차 강해져 소원이 이루어지는 속도도 빨라진다. 우주 역시 사랑과 신뢰를 보내주는 사람의 소원일수록 더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주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모든 에너지는 그 존재를 믿어야 비로소 힘을 발휘한다. 우주 역시 그 존재를 인정하고 믿고 사랑하면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우주는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커다란 착각이다. 우주는 모든 사람에게 각각 하나씩 존재한다. 그리고 그 우주 안에서 발생하는 일, 눈에 보이는 현상,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당신의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의 에너지 그 자체다. 사람뿐 아니라 지금 당신이 있는 환경이나 사용하고 있는 물건 역시 당신의 에너지 그 자체다. 불행에 잠겨 있는 사람들은 냉정한 사람만 만나게 되거나 이가 빠진 컵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것도 나이고 그것도 나이며 저것도 나다. 그렇게 말하면서 세상을 돌아보면 객관적인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고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 하고 싶은 것이 보인다. 그리고 말버릇을 통해 잠재의식이 바뀌면 상황이 바뀌고 우주 자체가 전혀 다른 세계로 바뀐다. 상냥한 사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마음에 드는 머그컵, 깨끗한 수건을 사용하게 된다. 우주의 구조를 이해하고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음에는 자신의 내부에서 외부로 그 구조를 전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사랑의 에너지를 주입해야 할 시기가 찾아온다. 그때는 우주로 주문을 하는 방법이나 자신의 신변에 발생한 기적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행복할 수 있기를 우주에 주문하자. 단 이것은 눈앞의 사람을 자신의 생각대로 바꾸라는 의미가 아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상대방도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소중하게 대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자신의 우주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주문을 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어느 틈엔가 자신의 우주에는 행복한 사람들만 나타나게 된다.
자연스럽게 상대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친하게 지냈지만 불행을 안겨주는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다. 자연스럽게 분위기 좋은 아름다운 장소에 가고 싶어지고, 그런 장소에서 생활하기 시작한다. 몸에 걸치는 옷도, 살고 있는 집도,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도 자연스럽게 편안하고 좋은 것들로 바뀐다. 거짓말 같으면 실행해보자. 실행해보는 것이 가장 빠르다. 이자가 붙는 우주의 원리를 이해한다. 우주로 보내는 주문에 기한을 첨부하는 것은 주문을 보다 명확하게 우주에 전달해서 주문을 실현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이지만 그 외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 우주에는 이자 제도가 있다. 빚에 쫓기는 히로시에게는 이자라는 말이 가슴 아프게 들리겠지만 이쪽은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에 해당하는 이자다. 우주의 기한을 정한 주문을 하고 우주가 보내준 힌트를 실천했는데 원했던 날까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커다란 기회라고 생각해야 한다. 즉,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기한 안에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우주가 보다 드라마틱한 연출을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다. 즉, 우주 자체도 그 주문을 마음껏 즐기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수가 히트곡을 내고 싶다는 주문을 한 경우 보다 드라마틱한 전개를 생각하는 것이다. 가령 어느 날 길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데 우연히 그곳을 방문한 마돈나의 눈에 띄었다는 식으로 기적적인 스토리를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한이 지나면 이렇게 외쳐야 한다. 그래, 이제 이자가 붙었어. 원했던 것보다 더 큰 결과를 얻게 되었어. 우주님, 감사합니다. 우주는 자신을 믿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의 주문을 좋아하니까 이자를 당당하게 요구해도 괜찮다. 그렇게 외치면 우주는 더 신이 나서 보다 드라마틱한 전개를 보여줄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뭐야,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라는 말은 금지다. 눈앞까지 다가와 있던 멋진 전개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우주에 감사의 에너지를 보낸다.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나 에너지 순환 시스템은 지구에 여러 개가 있다. 그 중 하나는 각 개인의 내부에 존재하는 주문용 파이프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를 깨끗하게 해서 우주와 연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파이프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순환시킬 수 있다. 기도하는 곳에 가서 우주에 자신의 생각을 전하라고 하면 대부분은 소원부터 비는 실수를 저지른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우주는 거대한 에너지 그 자체다. 그리고 에너지는 사랑과 신뢰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이건 돈이건 그리고 우주이건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은 자신이 신뢰를 얻고 있고 인정을 받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을 때 최대한의 힘을 발휘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곳에 가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자신의 존재를 밝힌 뒤에 우주에 신뢰와 사랑을 전하고 감사의 마음을 보내는 것이다.
덕분에 무사히 새로운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늘 맑고 강한 에너지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전해야 한다. 우주에 사랑과 감사의 에너지를 보내라. 그 에너지의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면서 에너지가 다시 본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입금을 유도하는 최고의 말버릇. 지금부터 입금을 유도하는 최고의 말버릇을 소개한다. 돈을 지불할 때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나는 대단한 인간이다 라고 외친다. 이것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돈을 지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 우주를 신뢰하게 되기 때문이다. 돈을 낼 수 있는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 말을 하루 10번씩 말하라. 그리고 돈을 지불할 때에는 돈을 향해 반드시 이렇게 말하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친구를 데리고 함께 오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돈이 들어왔을 때는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 기분이 좋아진 돈은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에게 모여들 것이다. 거짓말이라고? 일단 시험해보자. 우주님이 샤워기 헤드에서 나와 내게 포기하지 마 라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파산을 했거나 죽었을 것입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주님이 포기하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뭐야 새삼스럽게. 하지만 한 가지 가르쳐주지. 포기하지 마 라고 속삭였던 건 내가 아니야. 네? 그건 내가 아니었어. 지금의 너였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 우리는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지만 우주에 시간의 개념 따위는 없어. 굳이 말한다면 시간은 미래에서 과거로 흐른다고 말하는 쪽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지. 미래에서 과거로요? 지금의 너는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과거의 너에게 메시지를 보낸 거야. 네? 그게 가능합니까? 당연히 가능하지. 그렇지 않다면 내가 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오가면서 너를 보살펴 주겠어? 우주님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오간다고요? 그렇지. 그 말은 미래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까? 내가 빚을 모두 갚을 것이라는 사실도요? 당연히 알고 있지. 그런데 왜? 그럼 10년 뒤에 저는 어떻게 되죠? 너 바보냐? 그걸 체험하고 싶어서 지구로 내려왔는데 내가 미리 가르쳐주면 무슨 재미가 있어? 굳이 말한다면 미래의 네가 보내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 돼. 미래의 내가 보내는 메시지? 그래. 그것이 우주로부터의 최고의 힌트니까. 그리고 현재의 너는 과거의 너에게 힌트를 보내는 거야. 사랑과 신뢰를 함께 담아서. 자, 과거의 너에게 메시지를 보내봐. 네? 제가 그걸 어떻게... 현재의 너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빚을 모두 갚은 현재의 너이기 때문에. 그날의 네가 들을 수 있도록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나는 너의 어린 시절부터 줄곧 우주가 소원을 들어준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어. 그런데 과거의 히로시는 도중에 그 사실을 잊어버렸지.
우주의 목소리 따위가 들릴 리는 없다는 세상의 상식에 빠져서 말이야. 그리고 우주 파이프를 오염시켜서 비투성이가 되었지. 우주에 주문을 해서 빚을 모두 갚은 현재의 네가 메시지를 보내면 과거의 네가 틀림없이 반응할 거야. 그리고 현재의 너는 과거의 네가 빚을 갚기를 포기한다면 난처해지겠지? 네, 당연히 그렇죠. 그렇지? 그럼 포기하지 말라고 말해. 네? 어떻게요? 시간은 미래에서 과거로 흐르고 있다고 하잖아. 즉, 미래로부터의 목소리는 과거에 전달되는 거라고. 과거는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를 향해서 크게 소리치라고. 나는 시키는 대로 과거의 나를 떠올리며 힘 주어 말했다.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지금 포기하면 안 돼. 너는 반드시 행복해질 거야. 미래의 너는 정말 행복해져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준 너에게 감사할 거야. 그러니까 부탁이야. 포기하지 마. 절대로 포기하지 마. 그래, 잘했어. 그럼 나는 이제 과거의 너를 만나서 교육 좀 시키고 올게. 또 보자고, 히로시. 우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샤워기 헤드 안으로 사라졌다. 나는 지금도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면 우주에 주문을 하거나 질문을 하고 힌트를 얻는다. 대부분은 아침에 조깅을 할 때 이루어진다. 그리고 힌트를 얻으면 즉시 행동에 옮긴다. 나의 일상에서는 이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다. 나는 매일 당연한 듯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되뇌고 마음속으로도 끊임없이 이 말들을 되풀이한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와 사랑합니다라는 이 말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말의 힘을 사용하면 그 전제도 당연함도 바뀐다. 현실이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말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그보다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행복을 전하고 싶다. 아, 우주님이 뭔가 말을 하고 싶은 것 같다. 걱정하지 마. 괜찮아. 당신은 운이 좋아. 인생은 겁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라고. 역시 자신감이 넘친다. 하지만 정말 그렇다. 걱정할 필요는 없다.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 태어났다. 즉, 행복해진다는 것을 결과로 정하고 태어나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행동을 즐기려 하는 것이다. 결국은 행복해지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다. 우주는 모두가 행복해지도록 구성되어 있으니까 나는 걱정 없어. 부디 이렇게 말하자. 이 말을 습관으로 갖추고 매일 되뇌면 게임 설정이 바뀐다. 인생의 난이도를 수준 1로 할 것인지 수준 5로 할 것인지는 본인이 정하는 것이다.